29번 가볼게요. 시험 모의고사 앞에서도 우리 같이 한 거 빼고도 남은 것도 우리 계속 출제 경향에 따라서 내용은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 파악하는 거 개요도를 보든 다시 뜻만 보고 읽든 안 되는 거 선생님한테 빠르게 물어서 쉽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나 제목으로 이건 절대 아니지 라고 했던 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얘도 똑같이 은유에 대한 것인데 크게 뭐 주제 있고 그거의 차이점 설명 끝이긴 한데 그래서 왜 이게 능동적이고 왜 수동적인지가 헷갈려. 먼저 보면 디지털 온유라는 게 있고 언어의 온유, 비유라는 게 있는데 그 메타포가 은유, 비유예요. 그게 다른 성격, 반대의 성격을 띠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디지털 은유는 능동적,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서인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봤나? 이게 아니라 그 성질이라서 해석해보면서 설명해 줄게요. 디지털 기술, 디지털 테크놀로지에서 디지털 기술은 필수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to, related to 전치사 은유와 관련되어 있지만 디지털 메타포는 다릅니다. linguistic 이제 언어적 원즈가 은유 메타포 은유와 다릅니다. 중요한 방식에서 언어적 은유는 passive 수동적입니다. 어디에서? 그리고 in the sense 어떤 점에서 여기서 이거 sense를 어떤 그냥 점 측면 할 거고요. 요거 그래서 요 어떤 점 동격의 that 할 겁니다. 그럼 동격의 that 뒤에 완전 관계부사 아니고 어떤 점 the audience 그걸 읽는 청중 여기서 청중이 독자 읽는 사람에서 독자 사용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통 언어는 읽게 되니까 듣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읽는 독자라고 할게요. 책 같은 거 할 거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뭐를? 능동적으로 분명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actively 나오면 activelly는 원래 passive 수동적이랑 반대란 말이지. 근데 어쨌든 읽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디로? 그 세계로. 그 세계는 뭐? 제시된 보여지게 된 은유에 의해 보여지게 된 그 세계로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점에서 요런 점에서 수동적입니다. 즉, 뭐 그날의 비는 뜨거웠다. 그날의 비는 너무 아팠다. 그럼 사실 비가 진짜 아프게 내린 게 아니라 이런 게 언어적 은유잖아요. 그러면 비가 너무 아팠다라는 소설을 보면 이 비는 진짜 비가 따갑게 막 아플 정도로 막 너무 많이 내렸다가 아니라 이 비는 뭐 나의 시련을 그 절망을 말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그 전 상황이나 아니면 이때 뭐 화자의 뭐 특징이나 이런 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그 세계에 지금 들어가야 돼. 그냥 대충 비가 아팠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들으면 내가 듣는 독자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들으면 비가 아프군. 아프게 내렸나 보네. 이렇게 하고 지나칠 거를 그래서 언어적 은유가 분명히 수동적이다. 라고 하는 게 주제거든요. 사실 2번이 주제야. 2번하고 이제 언어적 은유 표현, 기술적 은유 표현 이 두 문장이 주제라서 단데 수동적이라고 하지만 수동적이지만 독자는 오히려 더 수동적이니까 은유 자체 은유적인 표현이 수동적으로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쉽게 안 알려준다는 거지. 그냥 비가 아프다, 비가 따갑다 이렇게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직접 들어가야 돼. 그 은유에. 그러면 내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수록 이해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언어적 은유가 심한 것은 더 수동적으로 심해지는 걸까요? 능동적으로 좀 가르쳐 주는 게 될까요? 하면 더 수동적으로 우리 국어 문학 같은 거 풀 때 그냥 뭐 비가 따갑다 정도는 이게 이별 아픔이구나 알지만 뭐는 뭐다 이게 왜 이거지? 은유적인 표현을 몰라서 우리가 막 외울 때처럼 더더더더더 수동적
그 언어적 은유가 더 높아지면 더 수동적으로 됩니다. 더 수동적으로 돼서 독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독자가 수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 이 은유의 특징이라서 은유가 얼마나 수동적이냐면 우리가 가서 해석을 해줘야 돼. 우리가 가서 막 이 작가의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이때의 이 시가 쓰여질 때도 알아야 되고 아니면 이 작품을 쓴 사람의 다른 작품하고도 연관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더 수동적이게 되는 게 보통 언어적 은유예요. 원래 은유라는 게 그렇잖아.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바로 알 수 있으면 사실 그게 은유가 아닌 거죠. 그냥 직접 사실 이거는 비가 따가운 게 아니라 그때 뭐 시련이 힘들었다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는 은유가 아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언어적 은유는 요렇다 끝입니다. 언어적으로. 그리고 이제 예시 셰익스피어 리언 하면 그 셰익스피어의 얘는 무조건 언어, 소설, 희곡 이런 거니까 언어적 은유겠죠. 셰익스피어의 은유인 Time is a beggar. beggar는 뭐 거지, 구걸하는 거, 구걸하는 사람. 근데 구걸하는 그래서 시간은 구걸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면 도대체 이 시간을 구걸한다. 구걸하는 자가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벌써 생각이 된다는 거지. 어쨌든 요 은유에서 요 은유 잘리네요. 요 은유에서 잘리는 거면 잘리는 걸 조금 다시 설정. 어쨌든 요 셰익스피어의 은유에서 독자들은 is unlikely 원래 be likely to는 뭐뭐 하려고 하는 경향이다. 뭐뭐 하려고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할 건데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 그럼 뭐뭐 하지 않을 쉽게 말하면 can이라고 보기로 했어. 그러면 can not인 거죠. 뭐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마 못할 것 같아. 뭐 할 것 같냐면 understand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아마 독자들은 그 은유를 뭐 없이는 이해 못할 거야. cognitive effort 인지적 cognitive 노력. 인지는 단순하게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거에서 이해하고요. 그냥 냄새가 그러니까 눈이 있어서 멍하니 보는 거는 사실 인식 그것부터 인지라고 시작할 수 있지만 내가 저게 뭔가 달라지네. 색이 변하네. 보고 소리가 났다가 안 나네. 아니면 뭐 무슨 뭔가가 향기가 나네. 요런 것들. 그냥 보고 눈 떠 있고 이거 중순이 아니라 좀 더 느끼는 거부터요. 그걸 인지라고 하고요. cognitive가 말하는 거. 그것부터 이제 알아차리는 거랑 달라. 그것부터 아예 이해하는 것까지를 모두 인지라고 해서 우리 cognitive, cognition 같은 거는 perceive처럼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럼 여기서 인지적 노력은 보다, 느끼다 말고 이해하다, 좀 더 알게 되는 거. 그러면 인지적인 노력 없이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뭐 없이 더 further 해서 더 나아간, 즉 더 많은, 더 engaging 하는 거. engaging은 관련시키다, 참여시키다. 그래서 끌어들이다. 여기서는 관련시키다, 끌어들이다. 그러면 더 관련시키는 것 없이는 뭐를 관련시킬 거냐면 셰익스피어의 프로즈에서 산문, 이 글들을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의 말들을 더 그러니까 이 말만 보고는 모른다. 이 말이 나온 산문을 보거나 아니면 왜지?라고 계속 생각해보는 인지적인 노력이 없이는 아마 이해를 못할 거야. 그러면 요런 이해를 못할 거다 이거 없이는 하면 요게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끝나. 언어적 은유가요. 근데 기술적인 은유는 하면서 on the other hand는 역접 반대예요. 반면에 얘는 이제
능동적 이해예요. 그러면 얘가 이해를 바로 떠먹여주게 하는 거야. 그럼 독자는 사실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먹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에서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and often imposing 수동적이고 사실은 하면서 괄호 뭐라고 하냐면 impose 하면 강요하다, 하게 하다, 강요하다. 강요적인. 그리고 사실 종종 강요적이기도 할 만큼 능동적이다. 그 비가 따갑다는 내가 비가 진짜 따갑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도 물론 잘못 이해했겠지만 아 그냥 슬펐겠다. 아니면 조금 덜 그만큼 가슴이 찢어져서 비가 내 살을 찢을 만큼 따가웠다. 인데 '아 그냥 좀 슬펐겠네.' 정도로 약하게 이해해도 괜찮아. 막 그 시인이 나보고 이 비가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살이 비가 가시가 될 만큼 찢어지는 그 마음을 표현해라고 능동적으로 안 끌어들여. 대신에 내가 진짜 이걸 온전히 이해하려면 능동적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오히려 반대인 기술적인 메타포는 나한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아예 비는 여기서 그만큼 몸이 찢어지는 그만큼 따가운 시련을 말해요. 바로 말해줘. 그럼 내가 굳이 가만히 있어도 강요할 만큼 강요적일 만큼 나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이 은유가 어떻게 나한테 해주는지 그게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로 나뉘어지는 거. 어떤 점에서 해서 또 sense 나오니까 혹시 동격인가요? 네, 미리 말하자면 어떤 점에서 해서 they are 여기서는 그 기술적 테크놀로지컬한 메타포는 실현돼요. 보통 깨닫다, 실현하다. 근데 realize 실현돼요. 어디에서? 인공 디지털 인공물 디지털 인공물에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좀 강요적일 만큼 능동적이래. 하고 that are 꾸밀게요. 주관대 이렇게 하고 이거 일단 미리 적어놓을게. 분사 구문. 뭐 하는 인공물이냐면 그 인공물이 디지털 인공물이 너무 능동적으로 doing things 일을 한다는 거지. 너무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디지털 인공물에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다시 기술적인 은유라는 거는 보통 디지털 인공물에서 실현된대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서 알려주는 거. 그러면 그거는 디지털 인공물에서 처리하는 은유니까 그 점에서 능동적이고 어떨 때는 안 보고 싶어도 좀 생각하고 느끼고 싶은데 바로바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강요적이기까지 한다고요. 뭐 하면서 할 거냐면 forcefully 하면 얘도 강요하다 force 그래서 강제적으로 좀 강력하게 할게요. 강력하게 뭐 하면서 바꾸면서 주어는 뭘까요? 뭐가? 디지털 메타포가요. 기술 메타포가요. 뭐를 바꿔? 그 사용자의 meaning horizon. 자, 여기서 사용자. 아까 우리 언어는 독자 했었거든요. 독자. 여기는 사용자. 뭔가 디지털 은유는 독자 하면 좀 말이 안 되니까 사용자지만 같은 사람이야. 우리야, 우리. 그 사용자의 의미의 horizon이 원래 이렇게 수평, 그래서 가로인데 horizon은 수평 말하는 거. 그래서 의미의 지평, 우리가 수평선, 지평선 하는 그 지평선. 근데 우리가 지평이라고 쓸 때는 왜 나의 지평을 넓히다, 지평이 얕다 뭐 이렇게 할 때 그 지평은 나의 식견, 이해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사용자의 의미, 이해 요렇게 가면 좋습니다. 의미 지평인데 원래는 지평이에요. 지평이 뭐냐면 이해. 그래서 사용자의 의미 이해를 아예 바꿔버려. 내가 비가 그냥 따갑나? 이렇게 한다면 사실 이 소설가 섹스피어는 그냥 "으이구 바보야." 하고 넘어가. 얘는 평생 몰라. 난 평생 모를 수 있어. 내가 그거를 뭐 경험을 간접적이든 직접적인 경험을 해서 깨달아. 근데 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아 그거 진짜 비 내리는 거 아니고
너무 아프다. 그 비가 내리는 게 엄청 힘들고 슬픔을 말해요. 라고 나의 의미의 이해를 바꿔줘요. 너 그거 지금 잘못 생각했어. 그거 비 아니야, 비 아니야. 슬픔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바로 바꿔주면서. 어떻게? 강요적으로, 강력하게. 그래서 기술적인 창작자. 여기선 또 달라. 아까 셰익스피어는 미리 말하자면 언어 있고 기술 있는데 예시를 뭐라고 했냐면 자, 얘는 수동적, 얘는 능동적. 근데 셰익스피어 한글로 쓸게 다. 셰익스피어 이렇게 할게요. 이 사람은 이 은유를 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창작자 같아. 이 사람이 은유를 만들어줘. 은유를 줄 때 그러면 독자가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 오히려 능동적, 적극적, 능동을 안 쓰면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돼. 그럼 여기서는 사용자라고 했어요. 사용자는 좀 때때로는 강요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같다는 거 요거 생각하시라고. 그럼 셰익스피어와 창작자는 사실 셰익스피어는 사실은 수동적이고요. 이 기술 창작자는 좀 능동적으로 이용하겠죠. 그래서 그대로 똑같아. 아직 요까지는 언어의 특징인 수동. 그래서 요거를 주는 사람, 은유를 주는 사람도 수동적으로. 그 다음에 은유를 사용하는 창작가나 기술, 은유나 둘 다 능동적으로 준다는 거. 근데 독자와 사용자 그걸 받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받는다는 거. 그래서 요 창작자는 일반적으로 afford를 못한대. afford to 동사 하지 못한대. afford 정말 중요해. 뭐뭐 할 여유가 있다. 그래서 보통 돈 낼 여유가 있어. 나 afford it 하면 나 그거 살 수 있어. 근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거를 할 만한 여유가 있어. 그래서 근데 돈뿐만 아니라 그러면 근데 여유가 없대. require 할 여유가 없대. 요구할 여유가 없어. 그럼 셰익스피어가 여유 있겠어? 기술적인 창작자가 여유 있겠어? 셰익스피어는 내가 평생 몇천 년이 지나도 이 자기가 만든 메타포를 이해 못하. 걔 만들어도 괜찮아. 근데 그럴 여유가 있어. 왜냐면 이건 생각하고 아니면 엄청나게 깨닫고 해서 알아야 되거든. 그렇게 수동적이고. 근데 적극적인 거는 그럴 여유가 없어. 그래서 독자들에게 뭐를 요구할 여유가 없냐면 그들의 잠재력을 요구할 여유가 없어요. 그들의 잠재적인 독자들에게 요구할 여유가 없어요. wonder, 궁금해. 요 독자들이 이용자나 독자나 똑같아요. 요 애들이 궁금해할 여유가 없어요. 궁금해하도록 요청할 여유가 없어요. 뭐를 어떻게 그 메타포가 작용하는지에 궁금해할 여유가 그러면 반대로 셰익스피어는 있어? 네, 있어요. 여유가 없고요. Normally 보통은 the selling point 그냥 영어로 selling point라고도 하지만 이걸 판매하는 포인트. 그래서 이 판매 매력 보통 말합니다. 이 매력은 is that입니다. 여기서 원래 what 나왔거든요. 근데 what 아니고 절입니다. 완전하겠네요. usefulness입니다. 기술의 유용성. 왜냐면 요런 디지털적인 인공물을 팔려면 얘가 그럴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대충 은유적으로 수동적으로 말해주면 바보 아니야 하고 안 써. 직접적으로 바로 맞습니다. 아닙니다. 슬픔입니다. 행복입니다. 딱딱딱 말해주는 게 원래 얘네가 할 일. 그래서 이 매력, 셀링 포인트 자체가 사실 기술의 유용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obvious, 분명하다는 거지. 근데 언제? first glance 슬끗 보는 거, 첫눈에.
그래서 처음 그냥 딱 봤을 때 바로 "뭔 말이야?"가 아니라 '아 안 좋다는 거구나.' 바로바로 나오는 것 자체가 얘네의 매력인데 보통은. 그러니깐 당연히 우리가 왜 궁금한지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검색했어? 네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맞을지도?'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생각할 만한 가능성을 가능한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조차도 안 그럴 요구할 여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또 반대로 셰익스피어는 is beloved. love랑 같아요.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받는다예요. 사랑받는다. 사랑받는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반대면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주면 사랑을 못 받겠죠. 그럼 거의 뭐 신문이지 기자지 이거는 소설가가 아니니깐.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왜 사랑받냐면 어떤 부분적으로 요거 때문에 the meaning of his work 그의 작품의 의미가 is not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아서 사랑받고요. 그다음에 이거 동사 1번 동사 2번. 그다음에 얘네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의 작품의 의미가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분명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그의 작품의 의미는 요구한대. 아까 뭘 안 요구했지? 왜 그런지에 궁금해하는 순간 요구할 여유 없어. 근데 얘는 요구한다는 거야. Some thought, 좀 생각하도록. 좀 생각을 요구해요. On the part of audience. 그 독자의, 여기서는 부분보다 측면에서 할 거예요. 독자 측에서, 독자의 측면에서의 조금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받아요. 먼저 주제는 언어적인 거를 말하는 2번 문장, 그다음에 기술적인 걸 설명하는 4번 문장. 요렇게 두 개고요. 2번하고 이제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거, 이거 예시예요.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은유, 셰익스피어 메타포가 어떤 건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셰익스피어의 다른 산문들을 연관시키는 것을 필요로 해요. 있어. 근데 반면에 기술적 메타포는 사용자의 의미를 바꾸면서 즉 요 기술적 창작자들 말하고요. 그리고 여유가 없어. 뭐 할? wonder, how, 궁금해할 여유가 없어. 그럼 사실 이 궁금해할 여유는 셰익스피어, 즉 언어적 은유에서나 통한다는 거지. 궁금해해. 왜 어떻게 그런 은유가 작용하는 건지, 왜 비가 여기서 슬픔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언어적이라서 그게 아니다 해서 이거 초록색 한 거예요. 초록색이 언어적, 파란색이 기술적 하면. 그리고 요거의 셀링 포인트 자체가 유용성이에요. 뭐? 분명한 유용성. 게다가 첫눈에까지. 그러니까 반면에 얘는 즉각적으로 안 유용하다 했으니까 그러면 즉각적으로 유용한 것도 반대인 기술적인 거고, 오히려 뭘 필요로 한다? Some thought를 필요로 합니다. 아까 wonder how, 그러니까 요거랑 같다고요. 왜 그렇지? 어떻게 이게 되지? 라는 생각이랑 같이 조금 생각이 좀 필요해요. 를 말하는 게 이제 언어적 은유. 그래서 얘는 수동적, 얘는 능동적. 이렇게 된다는 점. 정말 좋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제목이 나와도 모르는 단어 있어도 그거 안 해석하고도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요 정도 수준은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 자, 요거 주제 미리 써놓은 건데 스톱 포즈해서 써주세요. 지평 어려워서 이해라고 한 거고, 사용자 우리의 의미를 얘가 너무 능동적으로 바꿔줘서 능동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 수동적이다. 헷갈릴까 봐 안 적었어. 언어는 우리가 이 제시된 세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도록 선택 지우 여기 밑에 혹시 이거 헷갈릴래?
선택 때문에 수동적은 아니에요. 선택은 오히려 더 능동적이라는 거고 선택한다. 오히려 더 들어가도록 한다. 그래서 여긴 적극적으로가 있긴 하지만 수동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어간다. 즉 깊이 생각하게 한다. 이게 적극적인 거고 바로 이해시켜주기 때문에 사실 수동적인 거예요. 요거 포즈에서 적으시고 다음 30번 갈게요. 29번이 좀 길었습니다. 30번 30번 Herbert Simon은 얻었어요. 얻었다 말고 이겼다인데 won prize 하면 상을 얻었어요. 상을 탔어요. 노벨상을 뭘로? recognizing 우리의 한계. 어디에서? 정보, 시간, 그리고 cognitive 또 나오죠. 인지의 능력, 인지 능력. 그러면 그냥 보고 듣고 능력부터 그걸 이해하는 것, 보고 듣고 느껴서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요. 정보와 시간과 인지 능력에서의 우리의 한계점을 인식하는 거, 알아차리는 거. 요거는 알아차리다. 사실 요것도 인지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의 어떤 한계에서 한계를 알아차리는 거, 한계를 아는 것으로 노벨상 받았대요. 뭐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대. 어떤 자원이. to 하는 자원. to 하는 자원. 컴퓨터 하는 건데 원래 컴퓨터는 계산하다. 계산기에서 나왔으니까 답을 계산하는 어떻게 독립적으로 답을 계산하는 자원이 부족하대요. 뭐라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계산하는 자원 자체가 부족하대. 독립적으로는. 그럼 우리가 독립적으로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배합니다. 분배 똑같아. 나눠서 주는 거나 나눠서 이렇게 분포된 거나 분배, 분포합니다. 컴퓨테이션을 그 계산을 근데 컴퓨터가 하는 계산이니까 단순한 연산하는 더하기 빼기 요런 게 아니라 좀 복잡한 요 계산을 어디 전역에 인구 전체에 나눠주고요. 분포하고요. 그 다음에 solve, 해결합니다. 그 답을 천천히 세대에서 세대 그러면 세대에 걸쳐서 요게 주제입니다. 나중에 해줄게요. 주제도. 그런 다음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은 요거 못 간대. 목적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is 사회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맞나요? 예. 요거 원래는 동사가 is고요. 얘는 가로고 run 동사 원형이 왔잖아요. to 같은 게 있어줘야 돼. 근데 all 어쩌고 저쩌고 all we need is love.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love입니다. 한 게 명사 love일 수도 있지만 보통 all 주어 동사 특히 all 주어 have to do is 이렇게 되면 보통은 동사 원형을 씁니다. 요런 구조에서는 그럼 요거 따르게 문법적인 것보다 all 어쩌고 저쩌고 is 동사 원형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은 사회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인데 요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배우기만 하면 된다. 요렇게. 사회적으로 배우는 것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배우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뭐를? 맞는 해답을 사회적으로 배우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사회적으로 어쨌든 배우는 거. 뭐를? 해답을. 혼자서 풀기 어려운 해답은 그 해답을 그냥 풀려져 있는 해답을 배우는 거래. 그래서 너는 필요 없대. 이해할 필요 없어. 어떻게 너의 컴퓨터나 화장실, 이건 토일렛 하면 보통 변기예요. 변기가
작동하는지. 분명히 변기를 이렇게 내렸을 때 슝 물이 내려가는 원리를 몰랐을 때가 있었을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혼자 개발적으로 알기는 어려워. 그걸 어떻게 배웠다고? 그런 게 복잡한 계산이죠. 컴퓨터가 어떻게 되는지나 그런 거가 전체 인구가 그걸 다 나눠서 분배되어서 그 문제를 천천히 세대에 걸쳐서 해결해 왔던 거야. 그럼 우리는 요걸 또 우리가 어떻게 하지? 또 우리가 태어나서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동하는지 어떻게 올바르게 요렇게 작동한다. 그러니까 계속 요렇게 만들어야 돼. 하는 거를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된대. 그게 딱 요 예시예요. 너는 그냥 need to be 할 수만 있으면 돼. 사용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돼. 인터페이스라고 우리 많이 하는데 인터페이스를 하면 보통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를 하면 우리 컴퓨터 켜고 컴퓨터가 나 어떻게 켜져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하나도 몰라. 근데 켜서 그 안에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돼. 얘가 뭐고. 그럼 변기물을 이렇게 눌렀을 때 우리가 왜 내려가는지 하나도 몰라. 근데 요렇게 누르면 내려간다는 그 작동하는 그 인터페이스만 알면 돼. 보통 그게 인터페이스예요. 그 작동 안에 하는 것. 그 컴퓨터의 인터페이스와 flush만 할 수 있으면 된대. and flush가 물 내리다예요. 내리다. 물을 내리다. 그래서 제일 못하는 게 버튼 눌러서 물 내리는 거 있는 변기가 생각보다 많은데 오래된 것도 영어를 안 쓰는 외국가도 꼭 flush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몰라서 몰려서 그 물 못 내리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use 하고요. 물 내리기만 하면 돼요. 그 컴퓨터 인터페이스 사용하시고 물 내리기만 하면 돼요. 또 나오죠. that needs 이번엔 주관되네요. 그래서 생략을 못해요. to be transmit은 전달하다인데 전달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is입니다. 하고 방금처럼 I, we, need to do, have to do 뭐 이런 식으로 do 이렇게 나오면 보통 동사 원형 하는데 이거는 is which입니다 라고 해줬어요. 여기서 which는 꾸미는 거 아니겠죠. 꾸미려면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문사고요. 어떤 이라는 의문입니다. 어느 버튼을 to push 눌러야 하는지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다. 다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컴퓨터랑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전달받을 것은 그냥 어떻게 하는 그 작동 법만 알면 돼.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이 버튼인지 그것만 알면 돼. 즉 essentially가 좀 근본적으로 필수적이로잖아요. 그래서 필수적이란 말은 제일 처음 근본적으로 돼야 될 것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뭐 하는 법 아니면 어떻게 뭐뭐 하는지 의문사 to 부정사 똑같아요. which button to push도요. 어쨌든 뭐 하는 법 interact with technology 그 기술들과 interact 하는 겁니다. 상호작용하는 법입니다. 물을 어떻게 내리고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어떻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보다 그 원리보다 똑같은 말을 다시 한 번 더 한 거예요. 4번, 5번은. 그리고 그래서 하면 그렇다면 뭐 대신에 holding 잡고 있는 거 더 많은 정보를 갖는 것 대신에 뭐보다 우리가 have mental capacity 우리가 정신적인 능력 뭘 위한 정신적인 능력을 갖는 것보다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것보다 하고 끝낼 거야. 뒤에 본문장이 이제 we could거든요. 자, 요거일 때 대는 유사 관계대명사 같은 거는 유사 관계대명사란 말은 몰라도 되지만 that이 아니라 that인데 오타 아닌가요? 요거 that 딱 나와가지고 요거 못 간대 딱 하면 좋겠는데
요까지요. 요렇게 해서 딱 요 꾸미면 좋겠는데 요런 정보 말고 정보를 갖는 것 대신에 요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는데 요 then으로요. 이 then 자체가요. 그냥 목관대 역할을 해 줍니다. 왜인지는 몰라도 돼요. 유사관계 대명사 이런 거 몰라요. 한국에서도 잘 모르고 외국에서는 더 몰라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데 그러면 난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신 then 써야지. 이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 then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써졌다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사실 for 다음에 명사 했어야 되는데 이 명사 없고요. 여기도 미리 보자면 no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서 목관대 2개가 나온 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적인 수용, 정신적인 능력을 가져야 할 정보 대신에 또 indeed 실제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더 많은 정보를 잡기보다는 실제로 알아야 할 정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보다 더 우리는 dedicate, 얘가 훨씬 중요해요. 자, dedicate 나오고요. dedicate는 항상 목적어를 to, 전치사 to가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될 거야. 자, dedicate. 진짜 중요합니다. 고1이라면 요건 알고 가야 할 만큼 commit. 일단 요 2개만. 전념하다. 헌신하다인데 내가 내 집중력을, 내 일생을, 내 시간을 어디에 전념해요. 어디에. 그래서 어디에는 to 전치사를 써. 요걸 왜 말하냐면 자, 원래는 목적어를 to 명사 여기에 명사에 목적어를 전념시키다. 요거 몰라도 되지만 전념하다인데 요렇게도 많이 쓰이지만 요것도 알아야 돼서요. 요거의 수동태인 be, dedicate. 그럼 요걸로 싹 바꾼다는 거는 요걸로 바뀐다는 것은 teach. 목적어가 수동태가 돼버린 거죠. 그럼 목적어 없을 거고 to 전치사는 꼭 남아 있어요. 그래서 to be dedicated, committed to 전치사 명사 해도 뭐 전념됐다 아니고 똑같이 뜻은 명사에 전념하다나 전념되다. 나도 모르게 전념되든지 뭐 내가 해서 전념되든지 상관없이 전념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to 동사처럼 동사 쓰고 싶은 게 생겼거든. commit나 dedicate나 하나 더 있지만 2개 더 있지만 근데 to가 전치사라서 명사 쓰는 거 요건 진짜 중요해요. 약간 필수 문제로 늘 나오곤 했던 문제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문제 똑같아요. dedicate, commit. 그럼 commitment 이런 것도 전념하지. 자, 그럼 우리가 요런 거 알아야 할 정보를 아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해야 할 정보, 수용하는 것보다 정보를 아는 것보다 우리는 더 전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큰 뇌를 아까도 왜 내 몸이나 내 시간을 어디에 전념하다처럼 우리의 큰 뇌를 왜 우리라고 하냐면 개인으로 못 해결한다잖아. 그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모든 집단 지성을 어디에? 작은 조각에 큰 계산 giant 큰 계산의 작은 부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주제가 우리는 그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혼자 굳이 몰라도 돼 라고도 말했고 우리가 이걸 혼자서는 해결 못해. 그러니까 우린 다 같이 여기에 이제 전념해서 이거를 느리지만 또 세대에 걸쳐서 이걸 해결해야 돼. 지금 뭐 우리가 못하는데 해야 될 과제들 있잖아. 뭐 환경이나 우주 이런 거. 한 사람이 뚝딱 해결하는 이런 거 아니야. 컴퓨터처럼요. 계속 컴퓨터도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컴퓨터에 대한 인터넷 뭐 아니면 그 안에서 더더더 발전하는 건 계속 여러 세대에 걸쳐서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는 세대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게 되면 이제 이미 해결되면 해답이 나오면 그다음에 세대는 굳이 이걸 또 찾진 않아도 돼. 그냥 어떻게 이용하는지 변기물 내리면 그렇게 내리면 되고 올바른 방법만 하면 돼. 그러니까 개인이 못하고 대단한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회가
요거를 한다라는 걸 주제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큰 우리의 뇌를 그럼 우리의 집단 지성을 이 계산하는 거 작은 조각에 더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뭐뭐 하는 것 대신에 했던 요거는 그냥 요거 똑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고 하지 말고 그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계산을 풀으세요 요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어떤 것들을 문제나 이런 계산들을 잘 이해합니다. enough. 충분한일까요? 충분히일까요? 꾸며준 명사 없습니다. 충분히입니다. 중요하죠? enough to 동사 뭐말만큼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뭐 할 만큼 benefit 할 만큼 그러면 이득을 주다. 이득이 되다. 그러니까 이득이 될 만큼 충분히 잘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걸로부터 하면 여기서 그것은 그 things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부터 이득을 얻을 만큼 충분히 내가 이걸 컴퓨터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컴퓨터의 편리함으로 이득을 얻을 만큼 충분히 이해하긴 합니다. 하지만 all the while 여기서 일단 while all the while 자체를 뒤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는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all the while 굳이 어려우면 while이 뭐만 동안이니까 그 동안 사실 그 순간이거든요. 그 모든 순간에서 그 순간 그러면서 우리는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계산을 다시 앞에서 이해하는 거 우리가 이득을 볼 만큼 충분히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뭐 변기 물 내리기 요렇게 변기를 만들어야 물 내리기 쉽고 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럼 뭐 변기 만드는 사람은 그 정도의 지식 나는 물을 내려야 된다. 요렇게 해서 내려야 된다 하는 그 정도의 지식 플러시를 눌러야 된다. 그 정도의 지식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 그걸로부터 이득을 얻을 만큼 그러면 변기 내리는 법.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도 하고 있다고? 그럼 이미 나온 해답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 아까 방금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직 못 푼 해답을 계속 계산은 또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작은 계산. 왜 작은 계산이냐면 큰 거를 혼자 못해. 혼자 못하니까 이거는 혼자. 즉 개인이 못해. 그래서 그걸 조각조각 다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조각조각입니다. 그거를 스모크 아코모데이션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 작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면서 또 요것도 해야 됩니다. 하고 요 작은 것들은 주관되네요. 어디에 기여할 거래? to, contribute to, comment to처럼 전치사. 전체에. 그러면 그거 더 큰 전체에 기여하게 될 계산. 또 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몫을, 우리의 부분을 하고 있어요. 큰 computation에서 computation 계산. 근데 복잡한 계산입니다. 컴퓨터 계산. 복잡한 계산의 부분으로, 즉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분으로. 뭘 위해? 우리의 사회의 콜렉티브 뇌 하면 집단지성하는 것처럼 집합적인 두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일단 빠르게 하고 싶은 거 먼저 할게. 개인 맨 처음에 우리는 요렇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개별적으로 못 한다고 했어. 개별적으로 못해. 그래서 개별적으로 못 하니까 개별적이랑 같은 거 아니고 그래서 작은 부분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부분을 하고요. 그래서 작은 계산을 해요. 혼자 할 수 없다는 의미의 개인이야. 그래서 small piece나 요 세 개의 주인은 요 세 개는 혼자 한다는 느낌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혼자 한다. 혼자 해결할 수 있다. 혼자 할 수 있다. 라는 느낌으로 가면 완전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해야 됩니다도 보면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나눠준다는 거야.
자 나눠줄게. 같이 하자. 조금씩 갖고 와. 같이 하자.'라는 거고 같이 하니깐 또 이게 복잡하다는 느낌에 느리고 세대에 걸쳐야 돼. 이게 혼자 하면 빠르다 이게 아니야. 혼자 못할 만큼 복잡하고 어려워서 따로따로 하고 느리고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으로 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의 전체 뇌를 이제 여기에 헌신한다는 거. 뭐에? 큰 계산에 헌신하는 거. 그래서 왜 큰 계산? 사실 정확하게는 큰 계산 요걸 말해요. 그래서 데디케이트 이거 지울게. 이거 헷갈릴라. 이거는 요렇게 데디케이트만 지우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큰 것을 위해서 기여할 계산. 그니까 왜 이게 혼자가 아닌지 알아야 돼. 왜냐면 이게 혼자면 전체랑 반대가 돼. 근데 전체가 반대가 아니라 큰 전체. 그만큼 다 같이 해야 될 것 중에 이제 나눠서 한다. 디스트리뷰트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트고요. 더 큰 계산의 파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집합적 두뇌. 중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48번 주제고요. 우리는 근데 이게 두 개야. 1번, 2번. 왜냐면 맨 처음에 말한 거 2번 먼저. 우리가 혼자 못해. 부족해. 그래서 나눠서 천천히 세대에 걸쳐서 해야 돼. 그리고 요것도 한번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집합적 두뇌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또 하면 돼. 그러면 이전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크게 머리 쓸 필요 없고 어떻게 잘하는지만 알면 돼.를 중간에 말했고 또 혼자 못해.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 같이 한 거를 우리는 이제 작동 어떻게 하는지 인터페이스 정도만 알면 돼.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 아직 못 푼 과제를 그런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돼. 요 두 개 2번, 8번 하고 여기도 집합적 축적이라고 지식을 축적하는 거. 집합적 지식 축적. 요거를 위해서 각자 하는 거야. 그래서 요 개인, 여기서 말하는 개인과 요 작은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요 개인은 아니고 다른 개인이고 혼자서 못한다는 의미고 요 작은 역할은 요거랑 같이 요거를 나눠서 한다는 거. 세대에 걸쳐서요. 세대에 걸친 사회적 학습이 우리가 그냥 머리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계산하는 겁니다. 복잡한 문제가 calculation, 계산이라고 했던 것이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거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해결하면서겠죠. 해결하면서 이미 혜택을 받은 이전에 해결된 걸로 혜택을 받은 개인은 개인이 못하니까 집합적 지식 축적을 위한 작은 역할을 이렇게 주제를 좀 더 보완해 놓을게요. 2개 하고 일단 자를게요. 생각보다 너무 기네요.